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두 번의 혈액 검사 결과 있잖아요. 2025년 3월하고 9월 자료. 이걸 가지고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의 건강 상태에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볼 거예요. 네, 맞아요.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꽤 대조적인 변화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주의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그 숫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통해서 건강 지표들의 어떤 흐름, 추세를 읽어내고 특히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변했는지 또 어떤 건 긍정적인 신호인지 이런 걸 짚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 좀 실질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각 항목이 당신의 몸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변화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바로 그 당화 혈색소 HbA1c 수치인데요. 3월에는 5.6%로 아주 정상 범위였었는데 6개월 뒤인 9월에는 6.5%로 꽤 많이 올랐어요. 네, 꽤 올랐죠. 6.5%면 이게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 당화혈색소라는 건 지난 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뭐랄까 혈당 성적표 같은 거거든요. 아하, 성적표요. 네, 3월에 5.6%는 아주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9월에 6.5%는 안타깝게도 당뇨병 진단 기준인 6.5% 이상에 딱 들어맞아요. 아, 이건 지난 6개월 동안 혈당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명백한 신호죠. 그렇군요. 9월 혈당 그 글루코스 수치 자체는 112mg 데시리터로 나왔는데 이게 식후 검사였다고 해도 약간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6.5%라는 결과는 지금 당장 당신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바로 혈당, 즉 당뇨병 관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와, 6개월 만에 정상에서 당뇨 진단 기준까지 올라갔다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정말 혈당 관리가 가장 큰 숙제가 된 셈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을 보면 정말 무슨 반전 드라마 같은 변화가 있어요. 네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네, LDL이요. 이게 3월에는 143mg 데시리터로 경계선 수준이었는데 9월에는 무려 28mg 데시리터까지 뚝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죠? 이건 뭐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총 콜레스테롤도 201에서 86으로 확 낮아졌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치가 급강하는 게 가능한가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LDL하고 총 콜레스테롤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건 거의 10중 8구는 스타틴 같은 고지혈증 치료 약물 복용의 영향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약물 때문일 수 있군요. 네. LDL 28mg 데시리터는 일반적인 치료 목표치보다도 훨씬 낮은,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네.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 낮아지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낮으면 좋은 줄 알았죠. 근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아주 드물긴 하지만요. 뭐 몸의 호르몬 합성에 영향을 준다거나 신경 기능 저하 혹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어머, 정말요? 네. 물론 지금 당장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수치가 낮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혹은 현재 치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걸 꼭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와, 이건 꼭 상의해 봐야겠네요. 네. 참고로 중성지방, TG 수치는 9월에 78mg 데시리터로 다행히 정상 범위 안에 있네요. 와, 저는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낮은 것도 주의해야 한다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네. 이건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어요.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BUN,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개선되었네요. 네, 다행이죠. 3월에는 26mg 데실리터로 정상보다 살짝 높았는데 9월에는 20mg 데실리터로 정상 범위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건 긍정적인 변화 맞죠? 네,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BUN 수치가 정상화되었다는 건 신장이 그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이 좀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BUN이라는 게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하고 남은 뭐 찌꺼기 같은 건데 이게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중요한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3월 0.98에서 9월 0.91 mg/ml로 정상 범위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통풍과 관련된 요산 수치도 5.2에서 4.6 mg/ml로 정상 범위 내에서 조금 줄었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신장 기능은 한시름 놓아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다른 쪽을 보니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몸의 그 방어군 역할을 하는 백혈구, WBC 수치인데요. 아, 네, 백혈구요? 3월에도 3.83 13UL로 정상 범위, 보통 4.0에서 10.0선이라고 하죠. 네, 그 정도죠. 그거보다 낮았는데 9월에는 3.38로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네요.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건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그 점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비정상적인 세포들하고 싸우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 병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의 군대 같은 거죠. 네, 맞아요. 마치 우리 몸의 보안팀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 보안팀 인원, 즉 백혈구 수치가 계속 기준치보다 적고 심지어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 면역력이 다소 약해져 있을 수 있는 신호예요. 아, 이렇게 되면 감기 같은 흔한 질병에도 더 쉽게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고 특히 질 좋은 단백질하고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서 규칙적인 생활하고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걸 통해서 면역력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해 보여요.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상태와 간 기능은 어떤지 볼까요? 총 단백질 수치가 3월에는 6.2 GDL로 정상보다 약간 낮았는데 9월에는 6.4 GDL로 정상 범위, 보통 6.0에서 8.0 사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 하한선에 가깝게 조금 올라왔네요. 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총 단백질 수치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건 좋은 신호예요. 네,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약간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간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효소들, 즉 AST, ALT, 감마 GTP 이런 것들이요. 아, 네, 간 수치들 네, 9월 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이 효소들은 주로 간세포 안에 있다가 간세포가 손상되면 혈액으로 흘러나오는데 수치가 정상이란 건 현재 간세포 손상이나 뭐 담즙 배출 문제 같은 뚜렷한 간 기능 이상은 없다는 걸 의미해요. 네, 다만 그 LDH 수치가 232UL로 기준치 보통 225UL 이하거든요. 네. 그것보다 살짝 높은데요. LDH는 간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혈액 등 여러 조직에 존재하는 효소라서 이것만 약간 높다고 특정시라는 의심하긴 좀 어려워요. 비특이적 지표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뭐 다른 결과들이랑 같이 보면서 추적 관찰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염증 수치인 CRP는 0.6mg 데실리터 미만으로 정상이니까 현재 몸에 급성 염증은 없다고 봐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 모아서 9월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네. 9월 검사 결과하고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종합하면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당뇨병 관리예요. 당화혈색소 HbA1c가 6.5%로 상승해서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앞으로 건강 관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해요. 네, 가장 중요하군요.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례적으로 낮다는 점이에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28mg/dl로 매우 낮아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혈증 약물 복용 영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약물 용량이나 종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요. 낮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가, 이걸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꼭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셋째, 면역력 저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백혈구 WBC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6개월 전보다 더 감소했어요. 네. 감염에 좀 취약할 수 있으니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네. 넷째, 신장하고 간 기능은 다행히 양호하다는 점이에요. BUN 수치가 개선됐고 다른 신장 지표나 간 기능 효소 수치들도 대부분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어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이건 다행이네요. 다섯째, 영양 상태는 총 단백질 수치가 소폭 회복되면서 약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네. 정리해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지난 6개월 동안 신장 기능이나 단백질 상태는 좋아졌지만 혈당 관리는 오히려 나빠져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됐고 그렇죠. 면역력은 좀 더 약해진 상태. 콜레스테롤은 약 때문인 것 같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맞아요. 정말 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이제 실천이 중요하죠.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활습관 관리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었죠. 특히 혈당이랑 면역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겠죠. 맞아요. 이제 당뇨병이라는 진단 기준에 들어섰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치료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 필수가 되었군요. 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역시 식습관 관리예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우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줄여야 해요. 흰쌀밥, 빵, 면, 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과자, 사탕 같은 단순당 섭취를 최대한 자제해야 해요. 네. 대신 현미나 잡곡밥, 통곡물빵,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 위주로? 네.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채소 먼저, 다음엔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등,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 빵 등 순서로 먹으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아, 그 순서만 바꿔도요? 네, 꽤 효과가 있어요. 와, 이건 정말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셔야 해요. 콩, 두부, 살코기, 생선, 계란 등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네. 아, 그리고 단 음료수나 과일 주스는 거의 마시지 않는 게 좋고, 과자나 빵 같은 간식도 줄여야 해요. 과일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양을 좀 제한하는 게 좋아요. 과일도요? 네, 드시더라도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나 사과 반쪽 정도 소량만 드시는 걸 권장해요. 알겠습니다. 식단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운동은 어떤가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핵심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에요. 네.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중요해요. 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수영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주 5회 30분 이상? 네, 특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걷는 건 식후 혈당이 치솟는 걸 막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식후 걷기. 네, 그리고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해야 해요. 근력 운동이요? 네, 스쿼트나 런지,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3번 정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는데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장 같은 곳이에요. 아하. 그래서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이 잘 안 듣는 상태도 개선되어서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해져요. 와, 근력 운동도 필수네요. 네. 꼭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 습관 같은 거죠. 네네. 생활 속 운동 중요하죠.
아까 백혈구 수치가 날아서 면역력이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는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세 번째는 생활 리듬과 수면 관리예요. 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뚝 떨어져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푹 깊이 자는 게 혈당 안정과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7시간. 네. 밤늦게 먹는 야식은 혈당과 체중에 정말 안 좋으니 피해야 하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계속 받으면 코르티졸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높이고 면역 기능도 억제해요. 아, 스트레스가 혈당도 높이는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해요. 네. 특히 백혈구 수치가 낮은 걸 고려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예를 들어 질 좋은 단백질,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같은 것들에 잘 챙겨 드시고 너무 무리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건 피하는 게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죠. 자료에는 금주, 금연,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당뇨병은 합병증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술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반대로 위험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간에도 부담을 주니까 가능하면 절주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좋아요. 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이 혈관 건강에 최악이고 온갖 합병증 위험을 높이니까 반드시 끊어야 하고요. 네, 금연은 필수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으니 보통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혈압과 체중을 체크하고 또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눈 합병증, 신장 합병증, 신경병증 같은 발 문제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합병증 검진 꼭 기억해야겠네요. 이 모든 권장사항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면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자료에 하루 생활 루틴표 예시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있었죠. 예, 이걸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는 저당식, 균형 잡힌 식사, 네. 점심 12시 반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채소 위주로 먹고 중요한 포인트, 식후 20분 산책하기. 네, 식후 산책 아주 좋아요. 저녁 6시 반에는 저녁은 가급적 일찍, 탄수화물은 최소화, 샐러드나 단백질 위주로, 과일도 아주 소량만. 그렇죠. 저녁 탄수화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저녁 7시에는 식사 후에 잠시 쉬었다가 운동 시간, 빠르게 걷기 30분 더하기 근력운동 10분 정도?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밤 11시 취침, 7시간 숙면 목표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 루틴 예시가 강조하는 건 결국 규칙성하고 균형이에요. 아, 규칙성과 균형. 네, 규칙적인 식사 시간, 혈당을 고려한 식단 구성, 특히 저녁 탄수화물 제한 같은 거요. 그리고 식후 활동과 꾸준한 운동, 또 충분한 수면과 휴식, 이 모든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죠.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니까요. 당신의 생활 패턴하고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맞아요. 꾸준함이 답이 됐죠. 오늘 저희는 당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건강 변화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 6.5%가 보여주듯 당뇨병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 그래서 식습관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네, 그게 핵심이죠. 또 약물 영향으로 추정되는 그 매우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고 낮아진 백혈구 수치를 고려해서 면역력 관리에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인 신장 기능 개선과 단백질 상태 회복은 앞으로도 잘 유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앞으로 건강 관리를 해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떤 건가요? 지난 6개월이라는 똑같은 시간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마도 약물 덕분에 극적으로 낮아졌는데 혈당 조절 상태는 오히려 나빠져서 당뇨병 진단 기준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랬죠.
정말 상반된 변화였어요. 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그 배경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혹시 콜레스테롤 약 복용이 시작된 시점이나 그 외 다른 생활 습관의 변화가 혈당 조절에는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닐지, 아니면 그 반대의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 연관성을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단순히 각각의 지표를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이 주요 건강 지표들의 변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앞으로 당신의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 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분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